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4일 오전 8시 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선동 혐의로 파면을 요구하는 소추안을 232대 197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 10명이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기에 이렇게 서둘러서 탄핵을 결심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2달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방송을 통해서 그 흐름을 쭉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내란 선동이 적용되었고 처음으로 한 대통령이 2번 탄핵 소추되는 불명예를 트럼프 대통령이 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혐의가 적용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통과된 탄핵 소추안 그 문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서는 간단합니다. 딱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고 적용된 혐의가 제목으로 보면 딱 하나입니다. 뭐냐? Incitement of Insurrection. 내란을 선동하다. Incitement of Insurrection. 이 단어는 짧지만 이게 무지무지한 무게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적이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역적이었다는 표현을 법률적으로 한 걸 뿐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대역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대역죄란 말은 대명률, 중국의 대명률에 적힌 범죄인데 영어에도 있습니다. 하이 트리전입니다. 하이 트리전. 이 반역 중에서도 최고의 반역이다. 그게 어떤 거냐?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게 바로 핵심입니다. 즉 트럼프는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선거에서 졌으면 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정권 이양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이 정권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은 인간이 정치를 하면서부터 가장 어려운 겁니다.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세습이라는 제도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아예 몽골 사람들처럼 토너먼트식으로 싸움 제일 잘하고 용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무한 경쟁 시스템도 한번 해봤고 그러다가 결국 영국에서 확립된 것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한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법칙입니다. 그게 168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착되는 데는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215년에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을 만든 이후에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의 전통을 수립하는 데는 한 400 몇십 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출발부터 그 영국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평화적 정권 교체, 선거를 통한 교체 이 원칙을 삼았는데 이 대원칙을 트럼프가 이번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즉 지난 12월 3일 대선에서 약 70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로는 306대 232로 졌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승복을 해야 됩니다. 승복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당선이 언론에 의해서 확정되는 그때 전화를 겁니다. 바이든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선을 축하했어야 했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그때 힐러리 클린턴 여사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바마가 했듯이 트럼프는 바이든을 백악관으로 초청해가지고 지금부터 인수인계합시다 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때 참석했어야 됐습니다. 이걸 모조리 하지 않고 2달 동안 뭐라고 했느냐.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부정선거가 없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공정한 선거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투표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직적인 부정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위대하다는 것은 이런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온통 부정이 있었다. 내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내 표가 다 도둑 맞았다고 하는 허무맹랑 혹세무민 기상천외의 거부를, 선동을, 거짓말을 2달 동안 쏟아냈습니다. 2달 동안.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선동되는 사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니까 지지자들이 또 같이 속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살아있는 이 관료제도, 선거관리제도, 그리고 법원, 특히 대법원, 언론의 견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트럼프의 거짓말과 트럼프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세력 사이에 일대 여론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적 절차는 뚜벅뚜벅 진행되어 가지고 결국 12월 14일, 작년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모여서 232대 306으로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서도 트럼프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1월 6일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그냥 요식 절차로서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하는, 거기에 펜스가 사회를 본다는 것을 파악한 트럼프는 펜스 보고 이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펜스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없는데도 집요하게 펜스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결국 여기서 사달이 난 거죠. 펜스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헌법에 따라서 하겠다. 라고 양심선언을 한 다음에 1월 6일 의회에 가서 사회를 보는 그 순간에 트럼프가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기를, 여러분들 저 의사당을 향해서 진격하십시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용감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또 트위터를 통해서 한참 사회를 보고 있는 펜스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펜스는 비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동된 군중이 의사당으로 난입을 해가지고 5명이 죽었어요. 5명. 5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게 200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 1년의 과정을 보면은 이건 완벽한 쿠데타 기도였고 완벽한 대역죄를 범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역적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역적, 대역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천천히 2달에 걸쳐서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쿠데타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쿠데타인 줄 알지만 천천히 일어난 과정을 딱 요약하면은 바로 이 문서에 들어가 있는 대로 인사이트먼트 오브 인슬렉션, 내란을 선동해 가지고 정권 탈취를 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이 2페이지짜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짜리 탄핵 소추 아닙니다. 우선 인사이트먼트 오브 인슬렉션, 내란 선동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할 때 선서를 했다. 그 다음에 헌법에 따라서 의무가 있다. 그 순수한 내용과 의무는 뭐냐? 성실하게 직무를 보겠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겠다. 법치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미국인과 미국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이런 맹세도 하고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어겼다. 어겼으니까 헌법에 따라서 또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서 2가지 결의를 한다. 첫째, 파면한다. 두 번째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서 반역행위를 했으므로 앞으로 영구적으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이 결의를 하겠다. 첫째, 그 이유는 뭐냐? 1월 6일 이전부터 계속 선거가 광범위한 부정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국민이 이를 거부해야 된다고 선동을 했다. 주와 연방 공무원이 서티피케이션, 인정을 하지 말도록 선동을 했다. 또 1월 6일 헌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엘립스 광장에서 무법 행위를 선동을 했다.
미친 듯이 싸워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선동을 했다. 그래하여 선동된 군중이 인정 절차를 밟고 있는, 헌정 절차를 밟고 있는 의사당에 난입을 해가지고 약탈을 하고 죽이고 다치게 만들고, 의원들은 피신하고 부통령도 피신하고, 이런데도 이를 저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폭력적이고 치명적이고 파괴적이고 반역적 행동을 하는 것을 방조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1월 2일 조지아주 주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 표를 찾아라. 찾지 않으면 재미없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 이걸 다 합치면은 이 트럼프의 행동은 민주적 제도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었다. 평화적 정권 이양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또 정부 기관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배신 행위는 결국 탄핵으로서 결산되어야 한다. 그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었다. 헌법에 대한 위협이었다. 법치에 대한 위협이었다. 따라서 그를 탄핵하고 하여 현직에서 내므로서, 그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함으로써만이 미국이 안전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적질을 하다가 이렇게 당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속수무책입니다. 손발이 다 잘려버렸습니다. 이빨 뽑히고 발톱 뽑히고 수족 다 잘린 상태에서 우리에 갇혀버렸습니다. 임기 중에는 아마 상원의 탄핵 확정이, 즉 파면 결정이 나올 시간적으로는 좀 지났습니다. 이제 공화당의 공이 넘어갔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때문에 백악관도 잃고 하원도 잃고 상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그동안 트럼프를 추종하다가 완전히 늪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분열 구도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측과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앞으로 한 20년 동안 공화당이 집권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번에 미치 맥코넬이 단안을 내린다면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트럼프 세력을 숙청해가지고 재생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자업자득입니다. 감사합니다.